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경기도의 투자. 돈보다 생명을. 재난으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 시설, 장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성남 시민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 성남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다 국민의 힘 때문에 두 번째 전과가 생겼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의 하나가 바로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입니다. 안보는 전통적인 적대 세력 외에 이제는 재난, 질병도 중요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도민의 안전만큼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소방관들의 노력과 도민 여러분의 참여로 경기도 소방이 3년 연속 화재 부문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일수록 그리고 힘이 들면 들수록 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생과 공정한 질서 유지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문제는 경제. 융복합 사회에선 정책도 융복합이어야 홍남기 부총리님과 기재부가 좀 더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국가 기능은 안보, 질서, 민생 세 가지입니다. 전쟁, 재난, 테러, 질병 등으로부터 공동체를 유지 존속시키려는 안보, 외교 국방에서 확장된 현대적 개념, 구성원 상호 간 공정성을 보장하는 질서, 구성원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입니다. 그리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입니다. 공동체 존속의 문제인 안보와 질서는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책무라면 민생과 경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투자처보다 투자금이 부족하여 투자 자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을 기업 지원 등 공급 측면에만 집중하면 생산 고용, 가계소득 소비 수요가 순차 증가하고 그것이 다시 생산과 투자 고용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의 고성장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반대로 변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상징되는 기술혁명으로 명목상 노동 생산성은 급격히 향상되었지만 생산에서 차지하는 현실적 노동 비중의 감소에 따라 노동소득, 가계소득의 핵심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소비가 줄고 수요가 위축됩니다. 소수의 과도한 초과 소득이 시장에서 퇴장하고 투자금은 넘쳐나도 투자할 곳은 없으며 소득 자산의 양극화로 소비 수요와 생산 투자 고용이 순차 침체되어 악순환하는 저성장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성장 사회에서 공급 확장에 주력하던 재정금융 정책은 공급 초과와 수요 부족이 일상인 현 상황에서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하고 그 핵심은 바로 정책의 중심을 수요 역량 확충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관료와 일부 경제 전문가, 경제지, 보수 정치인들은 이러한 질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고성장 시대의 인식에 머물러 과거 정책의 확장판에 매달리며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아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효한 정책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며 공격합니다. 기술, 자본, 노동의 질과 량, 제도 등 어느 것 하나 과거에 비해 모자라지 않음에도 과거와 달리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 문제이고 사람이 만든 문제인 이상 사람이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제 성장은 연간 20조 원, 3% 성장은 연간 60조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안보와 질서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며 청년 일자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구두선입니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모든 정책의 중심은 합리적인 경쟁과 자원 이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지속적 경제 성장에 두어져야 합니다. 이제 기술도 과학도 산업도 경제도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한정된 재원과 자원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으니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대응해야 합니다. 정책 효율성 제고 방법은 바로 정책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입니다. 한 개의 정책이 한 가지 효과만 내게 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 효과를 내도록 설계하고 집행해야 하며 조금만 연구하고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지와 경제 사이의 복지적 경제정책도 가능하며 국방정책을 경제정책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도 있고 금융정책이 복지정책인 동시에 산업정책이 되게 하며 대출과 복지의 중간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것이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가계소득 지원을 결합시킨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입니다.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복지 성격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효과에 더하여 위기 속의 연대와 공동체의식 제고 효과가 뚜렷합니다. 그 외에도 징병 일부를 전문 전투와 무기 장비 전문의 모병으로 전환해 같은 국방 예산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첨단 무기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선택적 모병제, 투기를 막으면서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동산 정책, 억울한 금융배제자에게 장기저리 대출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통화 정책이 정상 작동하게 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본금융과 채무정리제도, 체납자 천수백만 명의 십수조 원의 조세채 납을 정리하여 조세장애를 추구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 탄소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가계소득 증가와 양극화 완화 효과를 내는 기본소득 탄소세 등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윤복합적으로 설계하면 지금의 재정과 권한으로도 얼마든지 지속적인 경제 성장 속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 창업을 지원하고 금융과 세제 등 제도를 통해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에 현재의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타개하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접근,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관리와 학자 정치인 경제지들이 2에서 30년 전 고도성장기에 배운 후 기억 속에 박제하다시피 한 쾌쾌한 금융통화 경제이론과 재정균형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현장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어야 합니다. 경제지가 특정 대기업과 기득권을 편들 것이 아니라 거시적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유익한 기사를 제대로 쓰고 경제 전문가가 절판된 교과서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간 경제 현장을 분석해 수혜길을 제시하며 경제 관료는 경제가 살아날 새롭고 효율 높은 윤복합 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정치인은 모두가 행복한 더 나은 길에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조선일보가 조작일보라고 조롱받는 이유. 검찰적 배만큼 언론적 피청산도 시급합니다. 국가의 운명과 경영을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판단 결정의 전제인 정보는 정확해야 하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수 언론이 정보를 독점 장악하고 국민에게 전달할 정보를 취소하며 전달되는 정보를 왜곡 조작함으로써 국민의 살을 마음대로 조종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못된 과거는 촛불에 소각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중이지만 그 잔재들이 여전히 국민을 조작 선동에 놀아나는 대상으로 여기며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겹다운표는 타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할 때 사용하고 팩트에 기반한 자신의 의견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1등 보수지라는 조선일보의 기자가 겹다운표의 의미와 용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결국 나를 비판하는 댓글은 악의적 정치 세력의 불법 매크로라는 비상식적이고 오만방자한 말을 이재명이 했다고 읽힐 목적으로 썼을 것입니다. 언론을 빙자해서 정치적 의도가 물씬한 자신의 악의적 해석, 의견을 마치 이재명의 실제 발언이냥 조작한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조작일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이 같은 보도 조작부터 자제해야 합니다. 검찰적 피청산만큼 언론적 피청산도 촛불혁명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법 매크로에 의한 댓글 조작 및 커뮤니티 계정 매입을 통한 가짜뉴스와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엄정 대응, 방침에 즈음하여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입을 맞춘 듯 동시에 발끈하며 이재명 공격에 나선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포털기사 매크로 조작, 정황 포착 법적 조치 착수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를 비방하기 위해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것과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이 지사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최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포털 기사에서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댓글 조작을 위해 관련 커뮤니티의 계정을 구매하고 포털 기사에도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다는 등 댓글 조작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대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 소식이 발표된 직후부터 허위 사실이 담긴 악성 댓글이 포털과 전국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게재됐다면서 커뮤니티 계정 거래와 매크로 활용, 댓글 조작,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만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 등 방역 조치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는 방역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악성 댓글 게재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